보시고 하루 한 장의 마음 인력을 한번 읽어볼까 하고 차에 두었던 거를 두고 왔는데 또 아침에 또 보니까 책에 이게 보이길래 독일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 생각도 드네요. 오늘 나의 하루 마음 인력 한 장 넘기며 출발합니다. 시작이 참 순조롭습니다. 좋은 시작이 좋은 끝을 만듭니다. 아침은 하루의 원인입니다. 저녁은 하루의 결과입니다. 그 하루하루가 모여 리안이 되고 결국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 한 장 마음 인력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날의 학원을 3번 소리내어 읽습니다. 1년 동안 매일매일 1년 동안 매일매일 365가지의 지혜들이 당신을 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이제 하루하루가 당신에게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두 손 모아 바라고 바라며 최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26일이죠. 세상에서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서 얻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잠시 가졌다가 인연이 닿으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일 뿐. 세상에서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서 얻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잠시 가졌다가 인연이 닿으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일 뿐. 세상에서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서 얻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잠시 가졌다가 인연이 닿으면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독일의 사랑을 한번 읽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일과 새해에도 매일매일 좋아지실 것입니다. 독일의 사랑이라고 책에 눈이 띄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막스 밀러가 지었었고요. 윤순호님이 옮기셨네요. 사랑이 갖는 그 전능의 힘이 다시금 나의 마음에 되살아나 나를 그 신비스럽고 깊은 눈길로 바라보며 보던 그 그리운 존재를 향해 흘러들게 한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나의 사랑은 단 한 사람, 나의 착한 천사인 그 한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나의 상념은 추억 속에 간직된 나의 끝없는 사랑은 영원히 수수께끼 속에서 입을 다물게 되었다.
독일의 사람 맥스 밀러. 독일 출신의 영국 언어학자, 종교학자,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산스크리트를 배우고 파리의 비르누프 밑에서 배달을 연구하였다. 그 후 영국으로 건너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문학, 언어학 등을 강의하였고 70년 런던의 왕립협회에서 행한 강연 중에 종교학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일체의 종교를 객관적 과학적으로 비교 연구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 후 밀러는 일반에게 근대 종교학의 시조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의 종교학의 시조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의 종교학은 주로 신화 등 역사상의 종교사상을 자료로 하고 비교 언어학의 방법을 본보기로 하여 종교의 기원과 계보 확립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는 또 동양 여러 종교의 성전을 동료의 협력을 얻어 용역하였고 동반 성전을 편집한 것을 비롯하여 인도 육파 철학, 언어학 강의, 종교의 기원과 생성 등의 저서를 남겼다. 독일인의 사랑은 그의 유일한 문학 작품입니다. 한번 이제 읽어가 볼까요? 하서명 작성 8일 독일인의 사랑 막스 밀러 지음 윤순호 옮김 하서 출판사네요. 출판은 언제 되었지? 볼까요? 초판 1세 발행은 2000년 2월 25일에 했고요. 초판 7세 발행은 2005년 3월 30일 했네요. 옮긴이는 윤순호고 펴낸이는 김상우이고 출판 등록은 1967년 12월 18일 제9-101호라네요. 하서 출판사는 서울시 중구 신당동 370-27 전화번호는 2237-8161-5 팩스는 2237-6575 http://www.haseo.co.kr 메일은 haseo.co.kr 독일 젊은이들의 관념적인 사랑. 조금 전까지 앉아있다가 이제는 묘지에 잠들어 있는 사람이 쓰던 그 책상에 단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지금은 묘지의 신성한 평화 속에 잠겨있는 한 사람의 신비로운 비밀이 오랜 세월 동안 감춰져 있던 책상 서랍을 단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이곳에는 그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귀한 편지들이 들어있고 사진이 있고 리본이 있고 책장마다 표시를 해둔 책이 있다. 그러나 지금 누가 이것을 읽고 해석할 수 있을까? 이 퇴색되고 흐트러진 장미꽃잎을 누가 다시 모아 본래의 청아한 향기로 되돌릴 수 있을까?
가격 5,500원밖에 안 하네요. 머릿말. 조금 전까지 앉아 있다가 이제는 묘지에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으던 그 책상에 단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지금은 묘지의 신성한 평화 속에 잠겨있는 한 사람의 신비로운 비밀이 오랜 세월 동안 감춰져 있던 책상 서랍을 단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이곳에는 그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귀한 편지들이 들어있고 사진이 있고 리본이 있고 책장마다 표시를 해둔 책이 있다. 그러나 지금 누가 이것을 읽고 해석할 수 있을까? 이 퇴색되고 흐트러진 장미꽃잎을 누가 다시 모아 원래 정화한 향기로 되돌릴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시신을 화장할 때 그것을 애워쌌던 그 불꽃, 그리고 고대인들이 그렇게도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린 그 불꽃. 이 불꽃이 지금은 성스러운 유물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다. 뒤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지금은 영원히 닫혀진 죽은 친구의 눈만이 보았던 이 서류들을 머뭇거리며 읽고 있다. 그리하여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흩어보다가 그 서류들이 살아남는 사람들에게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아내고는 그것을 재빨리 훨훨 타는 불꽃 속으로 던져버리고 만다. 그러던 불꽃은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타올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 가고 마는 것이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이러한 불꽃 속에서 건져낸 것이다. 그것을 처음에는 단지 고인의 친구들에게만 읽기로 했으나 얼마 안 가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애독되어 또다시 이것을 많은 독자들에게 소개하려 한다. 그러므로 펴낸 사람으로서는 되도록 많은 것을 발표하고 싶었지만 편지들이 너무 흐트러져 있고 손상되어 있어서 그것을 정리하여 편집하는 것이 몹시 어려운 일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1886년 1월 옥스퍼드에서 믹스 밀러 차례가 머릿말과 첫 번째 추억이랑 두 번째 추억, 세 번째 추억, 네 번째 추억, 다섯 번째 추억, 여섯 번째 추억, 일곱 번째 추억, 마지막 추억, 역차 보기 이렇게 시작됩니다. 물 한 모금 먹고 마시고 첫 번째 추억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살살하네요. 물도 한 모금 마시고 이게 뭐 하나
추워서 목도리에다가 스웨터랑 모자랑 양말도 신습니다. 온도를 좀 낮춰놨네요. 추위를 많이 타서 뭐 본래는 크게 뗀다고. 근데 오늘 자다 보니 애 맞췄는지 저쪽 방은 덥고요. 이 방은 좀 넓어서. 와, 이번에 전기세가 30만원 또 나왔어요. 29만 얼마. 아니다, 그 맞네요. 가스비니까. 가스비에다가 1층에 또 뭐 사시는 분이 물이 밑에 하수구에서 막혀서 1층에 그 떡집에서 세놓은 1층 아저씨 집에 하수구 물이 자꾸 올라온대요. 밑에 막혔어. 그래서 이제 부성 설비를 불러서 봤더니 뭐 머리카락, 플라스틱 이만한 거, 밧줄 이만큼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파고 하니까 15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떡집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5만 원 주시대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10만 원을 주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2층에는 복도인데 복도에 구멍이 이만큼 있는데 걸러지지 않고 쓰레기가 막 이만큼 있는데 그 쓰레기들이 줄줄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2층에도 사실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2층에는 연세 드신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안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저번에 계단에서 빗길에 넘어지시고 다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언제죠? 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한번 또 그렇게 해서 밑에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하지 않았죠. 그렇네. 그래서 이번 달 지출비는 세금만 해도 도시가스비 30만 원이죠. 그거 10만 원에다가 수도요금도 5만 원 돈 되고 전기세 그러니까 얼마야? 30만 원, 40만 원, 거의 50만 원 돈 맞나? 도시가스 40만 원, 부성설비 10만 원, 전기세, 수도세 30, 40, 50만 원 돈 되나? 근데 왜 60만 원 돈이라고 생각을 했죠? 사설이 있었어요, 그죠? 가솔린, 스토빌, 스타, 주, 스크린, 라이프, 앤 스파클 굿. 이렇게 나오시는데 뭐 화면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어요. 번역이 잘 안 돼서 번역 때문에 이거 볼 수가 있겠는데 댓글 다셨네요. 가솔린님 파이팅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추억. 어린 시절은 그때의 나름대로 아름다운 비밀과 추억이 서려 있다. 그러나 누가 그 많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으며 그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우리들은 모두 그러한 아름다운 추억 속에서 자라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들은 모두 한 번은 그 행복한 황홀경에서 눈을 떴으며 진주처럼 영롱한 삶의 현실이 우리의 영혼에 밀려오는 파도처럼 흘려 넘쳤던 것이다. 물 한잔 한다고 해서 해놔놓고 어디 거는 그만 그냥 있네요. 한잔 하실게요. 으쌰. 그때 우리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었다. 온 세상이 우리의 것이며 우리의 온 세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시작도 끝도 없으며 정지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생명이었다. 마음속은 봄 햇살처럼 따사롭고 오랑캐 꽃 향기처럼 신선하였으며 일요일 아침에 울려 퍼지는 교회의 맑은 종소리처럼 조용하고 은은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어린 시절의 천진난만한 평화를 깨뜨린 것일까? 어떻게 해서 이처럼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상태가 종말을 구하게 된단 말인가? 그 무엇이 우리를 아무런 마음에 부담이 없는 행복으로부터 몰아내고 갑작스럽게 적막한 어둠과 고독 속으로 몰아넣는 것일까? 그렇게 만든 것은 죄악이라고 심각한 얼굴로 말하지는 말자. 어린아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며 다만 신의 뜻을 따를 뿐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럼 꽃봉오리가 꽃이 되고 그 꽃이 열매가 되고 그 열매가 다시 한 줌 흙이 되는 것이 죄악이란 말인가? 그리고 유충이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비가 되고 나비가 흙으로 변하는 것도 죄악이란 말인가? 또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고 어른이 노인이 되고 노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죄악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흙이란 무엇일까? 차라리 우리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오로지 세상의 순리를 따를 뿐이라고 말하라. 하지만 인생의 봄날을 돌이켜보며 생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추억에 잠긴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생각해보라. 이 세상의 무덥고 끈끈한 여름날과 침울한 가을날에도 혹한이 몰아치는 겨울날에도 가끔씩 찾아오는 봄날이 있다. 마음속에서 오늘은 내 마음이 봄날 같구나 할 때가 있다. 오늘이 그런 날이다. 나는 향기롭고 싱그러운 숲속의 보드라운 풀밭 위에 누워 팔다리를 쭉 뻗고 초록빛 나뭇빛 사이로 끝없이 펼쳐지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추억에 잠긴다. 나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던가 하고. 그러나 모든 것들은 망각 속에 묻어버렸다. 추억의 몇 페이지는 마치 오래도록 전해 내려온 낡은 성경책처럼 처음 몇 장은 색깔이 바래어 희미한 데다 약간 조음이 슬고 깨끗하지도 않다. 몇 장을 더 넘기던 아담과 이브가 사랑의 낙원에서 쫓겨나는 구절에 일어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밝게 비춰지고 있을 만한 이야기도 나온다. 그렇다. 정말로 그 책을 발행한 곳과 출판 연대가 적힌 표지만이라도 알 수 있다면, 하지만 그런 것은 없어져 버린 지 이미 오래다. 그 대신 그 속에는 깨끗한 사본이 한 장 끼어 있을 뿐이다. 그 사본은 우리의 세례 증서다. 거기에는 우리가 언제 태어났으며 우리의 부모와 대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우리들을 책으로 치면 우리는 발행 장소도 출판 연대도 없는 간행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처음이라는 것, 차라리 그 처음이라는 것은 없는 편이 더 좋겠다. 그 처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모든 추억이 다 사라져버린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린 시절 중에서도 아주 어렸을 적 젖먹이 아이였을 때까지 추억을 더듬어 가누라면 처음이라는 것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생각은 아무리 그 뒤를 따라 잡으려 해도 그것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저 멀리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까지 쫓아가 보아도 하늘은 멀리 멀리 도망가 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다 보면 어린아이는 점점 피로해져서 하늘을 따라잡는 일을 포기해 버린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언젠가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 해도 그곳, 우리의 존재가 시작된 그 시발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해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기억이란 것은 물결에 휩쓸렸다가 빠져나와 아직도 눈에서 물이 흐르고 온몸을 떨고 있는 강아지와 같아서 그 기억 자체가 아주 이상하게 보여질 때가 있다. 그러나 내가 확실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처음으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았을 때다. 물론 그 전에도 별들은 여러 번 나를 보았을 것이다. 어느 날 밤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사늘하고 을씨년스러움을 느꼈을 때가 있었다. 그래서 전신이 마구 떨려오고 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다. 어쩌면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조그마한 나의 존재가 그 전보다 더 명확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상태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때 어머니는 반짝이는 별들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나는 신기하고 신비로워서 저 모든 별들은 어머니가 아름답게 꾸며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한 생각이 들자 나는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을 느꼈고 이미 잠이 들어버린 모양이었다. 목소리가 잠겨버리네요. 잠시만요. 콜라비 하나 깎아 먹을게요. 맞죠? 어릴 적은 엄마가 신의 존재 같고 그렇죠? 콜라비가 그렇고 이제 양배추에 양배추에 몇 배가 들어있대요. 콜라비가. 그리고 위에도 좋아요. 그래서 콜라비를 가끔 사 먹어요. 근데 어떨 때는
같은 박스인데도 콜라비가 맛있는 것도 있고 맛이 없는 것도 있고, 콜라비가 무맛 같진 한데 좀 달콤할 땐 되게 맛있어요.